여러분, 기업 실적이 충격이다. 여기에 외환위기 공포까지 겹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안 믿기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즘 뭐 정부가 발표하는 걸 보면 좋다예요. 예. 2분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기업 2만 1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분기에 비해서 매출액이 2분기에는 18.7% 성장했더라. 예. 지금 영업이익률도 6.4%에서 7.4%로 올랐더라. 부채 비율은 89.9%에서 86.6%로 줄었더라.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에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것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작년 대비잖아요. 2020년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2020년은 최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발표할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작년 대비하면 작년이 최악이었으니까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정도란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정도.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업들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망가졌다는 사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요, 기업이익 증감률이 보면 마이너스 1.7%입니다. 마이너스 1.7%. 50년 만에 첫 마이너스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경제를 성장시키자, 보릿고개를 없애자 이러면서 우리가 새벽종이 울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 망친 거예요. 기업의 이익이 1.7%가 감소했다는 건 여러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1.7%면 예를 들어서 500억 규모로 본다고 500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조. 500조라고 생각을 하면 1%만 하더라도 5조잖아요. 5조. 그죠? 5조. 거기에 7%면 500조면 3조 5천억인가요? 그럼 8조가 넘게 줄 8조. 8조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여러분, 기업이 투자할 때 8조 9조씩 투자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이 투자를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이익률이 계속 떨어져서 위기가 와도 대응을 할 수 없는 외환위기 공포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런 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는 저는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긍정적이고 좋은 뉴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좋은 뉴스가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자,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요. 계속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와서 마이너스 1.7%가 됐어요. 마이너스 1.7%가. 그러니까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만 조졌다. 이렇게밖에 안 돼. 경제 다 망쳤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보세요. 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28%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도 25%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임금도 25%. 전두환 대통령 때도 보면 16.6%가 기업의 이익이 늘었고요. 임금도 11.9%가 늘었습니다.
이게 참 웃겨요. 예, 우리가 외환위기 때 어려웠다고 하지만 외환위기 때도 외환위기를 겪은 김영삼 정부도 12%가 기업의 이익이 늘었고요. 임금 상승률도 11.4%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입니다. 희한하게 문재인 대통령 때에 와서는 임금 상승률은 3.1%나 성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은 마이너스 1.7%가 됐다는 사실.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그만큼 두드린 효과지요. 망치로 때린 효과예요. 제가 역사에 남을 거라 그랬죠. 역사에 남습니다. 이거는.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50년 만에 처음.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망쳤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추세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체력이 더 떨어지겠죠. 기업이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외환위기라는 그런 악몽도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2017년에는요. 2017년에는 쉽게 말하면 기업의 이익이 2017년이에요. 기업의 이익이 472조에서 503조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단적인 지표. 2016년에 기업이익이 472조였는데 이게 503조까지 2017년에 늘어났으니까.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 집권하기 시작했던 2018년부터는요. 503조가 498조로 떨어지더니 3년 차에는요. 463조로 떨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떨어지고요. 결국은 2020년에는 441조까지 쪼그라들어요. 441조까지. 저는 어떤 이야기를 늘어나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요. 거짓말이자 화려한 말잔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지표는요. 도저히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지표가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실패입니다.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아마 역사에 남아요. 2018년에 16.4% 올리고 2019년에 10.9% 올렸다는 건 역사에 남을 거예요. 진짜 창피할 겁니다. 아마. 역사가 정언할 거니까 앞으로는요. 어디 그뿐입니까? 주 52시간제는요. 주 52시간제는 또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이 다 도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 아우성이 중소기업이 아우성.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5인만 넘으면 전부 다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더 벌고 싶어. 시간의 수당을 더 받고 싶어요. 그럼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주 52시간만 일하게 만들어 놨으니 이게 난리도 아니겠죠.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2016년에 6,030원이었던 거지 2022년에는 9,160원이 3,000원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액면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액면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솔직히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자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외 정책, 대외 경제 정책도 솔직히 여러분 개판입니다. 솔직히 개판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에 대한 우리가 수출이 뚝뚝 떨어졌잖아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뭔가 해결책을 제시는 했어요. 해결책은 뭐냐고요?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신남방 정책.
그런데 신남방 정책하면 브루나이나 방문하고 뭐 관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 신남방 정책은 쑥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니까 그에 대한 대체제, 대체 수출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야말로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었지만 결국 말입니다. 예,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2020년에 예, GDP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아주 크게 봐서 투트랙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때문에 온통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냥 예, 이게 교과서대로 해석을 하면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에 대한 실패 여기에다가 외부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 실패 이 두 가지 여기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고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요. 기업 이익이 감소됐다는 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기업 이익이라는 게 금방 이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다양한 요소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요소가.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이익이 또 계속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들이 난리잖아요. 노조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 세상입니다. 노조가 법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노조가 난리가 났어요. 노조끼리 싸운다고 지금 파리바게트 빵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빵집은. 예, 빵을 못 받아서 팔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빵이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 이것은요 노조가 예 노조원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지들. 기득권의 노조원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기득권의 노조원들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예 막혀지고 있는 상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내년에 가면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파가 집권한다면요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장난 아니게 시끄러울 거예요. 예, 장난 아니게.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 하나씩 파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좀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예,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